어린 나이에 첫 자녀를 출산한 아내, 남편도 무척 기뻐했는데요. 그런데 부부간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위해서는 꼭 이걸 해야 한다고 고집했는데요. 절대 싫다는 아내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남편. 대체 부부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오늘 사연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말 가족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십시오. 정말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이 사연 1시간 내내 해도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제보를 해 주셨어요. 무려 40년 전에 벌어진 사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제보자는 60대 여성이고요. 40년 전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8살 연상의 사장이 술에 취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문을 잠그고는 강제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폭행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자퇴했는데 그때 이제 이 가족들이 그냥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경찰에 신고하기는커녕 그냥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임신해서 어쩔 수 없게 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웠는데 평생을 이때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려 40년 전의 일입니다. 제보자분은 그때는 세상이 그랬다. 정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세요. 저는 이 말씀 믿는 게 어떤 원로 방송인은 자기의 결혼 스토리를 막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 납치해서 결혼한 걸 자랑으로 떠들고 막 그렇게 방송을 하기도 했어요, 정말. 그래서 40년 전입니다, 이거. 자,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인간 알고 보니까 다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내에 따르면 결혼 후에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전에도 결혼을 했었고 첫 번째 아내와 사별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과 시가에서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다가 아내가 첫 아들을 출산하자 그제서야 이 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은 젊어서 죽은 전처가 불쌍하다면서 제사까지 요구를 했는데요. 아내는 절대 싫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최근 무당을 만나고 왔는데 제사를 안 지내주면 전처의 영혼이 아들에게 붙는다고 들었다면서 아내를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제 당시 신생아였던 아들이 몸이 안 좋았던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아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전처의 제사를 지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 박 변호사님,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날이 갈수록 더 가관입니다. 10년이 되는 동안 냉장고를 안 사줬다고 합니다. 냉장고 없는 집안이 사실 있습니까? 냉장고 좀 사달라 하면 뭐 냉장고 다 필요 없다. 네가 매일매일 장을 보면 된다. 먹을 만큼만. 딱 신선한 것만 바로 사서 먹고 또 사러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더러운 짠돌이 같은 얘기를 좀 하면 이거는 뭐 지금 식사 시간이 혹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 소변을 좀 모아서 본다고 합니다. 더러워 죽겠어요. 하여튼 두세 번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다고 하고 그런 것도 짠돌이지만 최악의 짠돌이는 40년 결혼했는데 생일 선물을 딱 한 번 줬다고 해요. 뭘 줬겠습니까? 회사 비품인 고무장갑을 슬쩍 해와가지고 세트 야 생일 선물이다 이 가져라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 나중에 노후를 좀 풍족하게 보내려고 저 짓을 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큰아들이 10살 되던 애 갑자기 시어머니가 중학교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자, 시어머니가 중학교 여자아이를 집에 데려왔다. 중학생 이게 이제 남편 시어머니에 따르면 조카딸인데 갑자기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키워라 그러면서 맡기고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들으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설마 조카딸이 아니라 전처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조카딸을 끝까지 잡았댔는데 나중에 남편이 뭐 처음에는 그 뭐 저기 조카딸이든 내 딸이든지 간에 다 우리 핏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냥 딸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 아까 조금 전까지 박 변호사가 소개한 것처럼 이 짠돌이처럼 굴었던 이유가 사실 이 자기 시댁에 자기 친가에 그 딸 맡겨놓고 거기서 또 애는 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짠돌이가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됐든 어머니한테 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맡겨놨지만 뭐가 됐든 생활비는 줘야 되니까 그거 아껴서 그렇죠. 와이프한테 비품으로 받은 생일 선물 이 고무장갑 주면서 그거 아낀 돈으로 그 남는 돈을
어머니한테 보내서 내 전처와 사이에서 난 딸 양육비로 줬다. 네. 더 있어요 여기서? 더 있습니다. 네, 아내 역시 전처의 딸에 대해서는 안쓰러운 생각이 컸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는 딸을 대학까지 보낸 뒤에 결혼까지 무사히 시켜줬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딸은 착한 성격으로 사고 한 번 안 치고 잘 자라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60대인 아내가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장기 입원까지 하게 될 만큼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걱정은커녕 괜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사고를 당한 게 아니냐면서 아내를 타박했다고 합니다. 또 입원 일이 길어지니까 아내를 식충이라고 부르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며 퇴원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험금이 나오니까 내가 보험료를 냈으니까 내 거다라면서 모조리 가져갔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아무리 뭐 요즘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 그래도 세상에 자기 아내를 식충이라고 부르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지금 아파서 퇴원했는데 퇴원한 이후에는 더 심해집니다. 왠지 뭔가 수상한 행동도 좀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막 비밀번호를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외모를 원래 안 꾸미는 사람이 뭐 화장실 그런 사람이 외모 꾸미겠습니까? 외모를 꾸미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좀 했는데 어느 날 바지 주머니에서 정력제가 발견이 됐어요. 하하. 그래서 이거는 참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남편이 지인이 부친상 닮았다 외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거 거짓말 하겠나 의심을 떨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해당 지인을 얼마 후에 만났는데 예. 혹시 부친상 당했냐고 물으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 아버지 2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거짓말했던 겁니다. 뭐 한 거예요? 그 부친상 핑계 대고 가서 외박해서. 짐작하시는 그 일이 있었던 거겠죠. 저 사연자분이 큰아드님하고 같이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을 다 지어왔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이제 목적지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이 아니라 어떤 아파트였고요. 그리고 블랙박스에 이 내부 녹음이 돼 있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웬 여성에게 전화를 걸면서 여보야라고 부르더랍니다. 집에서 한 번도 아내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한 목소리로 나 지금 당신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맥주 사나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차마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없을 만한 그런 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딱 잡아떼면서 그런 사이 아니다. 그냥 내가 애칭이라서 그냥 그렇게 부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거기서 나와서 설령 내가 뭐 바람을 피웠다고 할지라도 이혼하더라도 너는 그 평생 동안 그 집에서 놀고 먹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재산을 한 푼도 못 준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내분은 아까 들으셨지만 40년을 그렇게 짠돌이 남편 밑에서 그 전처 딸까지 키우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두 분 변호사님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재산 기여도가 빵원이라면서 한 푼도 못 주겠다는 이 인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빵일 수도 없는 거고요. 본인 주장이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 부정행위로 본인이 위자료도 줘야 되고 재산 분할할 때 더 아내한테 많이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40년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지 남편이 그런 주장한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양 변호사님. 예, 지금 그 박 변호사 말이 전적으로 맞고요. 게다가 지금 자녀분들까지 이 아내분, 그러니까 어머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원래 재산 분할 때는 이 전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 정도를 따지는 게 맞고 절반 정도가 일반적이긴 한데요. 이렇게까지 남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들까지 이 어머니 편을 들잖아요. 판사들 저거 기여를 합니다. 그 반영을 해서 아내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50% 넘어갈 수 있습니까? 50%라고 해도 유리한 쪽으로 뭐 재산분할 때 현금을 더 많이 가져가라는 등 50% 더 줄 수도 있고 뭐 진명의를 나누라는 등 여러 가지로 판사가 봐도 괘씸하다 싶어서 약간 그렇게 징벌적으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그렇군요. 자, 박 교수님은 가급적 이제 이혼하라 이런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그쵸.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진짜 제보자께서 좀 너무 아까우세요. 제가 봤을 때 남편을 이거 그냥 살해해서 남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정말 나쁜 인간,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도대체 왜 과거에는 뭐 성폭행 당하고 전처 죄사 치러주고 이런 것도 다 너무 정말 많이 희생하면서 사셔야 됐지만 그래도 현재 잘해준다면 어떻게 좀 극복을 해서 그래도 현재 잘 이겨내 보시라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 현재 교통사고 났는데도 식충이라니요. 보험금을 다 가져가고 기여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줄 수 없다니요. 외보도하고요. 이런 사람하고는요. 하루를 더 사는 것도 저는 필요가 정말 없고 시간 낭비다. 그리고 제보자님의 귀중한 삶이 너무나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가족분들도 이혼하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김인수님,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고요. 제이크린님, 악마를 보았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순옥님, 이혼하세요. 이제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